1942년 7월 31일 일본군 점령하에 과달카날과 부속 도서를 점령할 임무를 맡은 미해병 제1사단 병력 1만 5천여 명과 기타 예비부대를 합쳐 총병력 1만 9천 명에 이르는 원정군이 피지를 출발합니다. 원정군은 항해를 계속해 4일이 지난 1942년 8월 4일에는 과달카날 남쪽 해상에 있는 렌넬 섬에 도착해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 과달카날로 진입하기로 합니다. 미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일본도 툴라기에서 남쪽으로 이식 비행정 3대를 보내 정찰을 수행하지만 좋지 않은 날씨 등의 영향으로 미군 상륙부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좀 더 정확히 당시 일본 측 자료를 보면 미군 상륙 전날인 8월 6일에도 3대의 정찰기를 오전부터 남쪽으로 보내서 수색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미군 상륙부대의 루트를 보면 비슷한 시각에 상륙부대를 목격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날씨가 워낙 좋지 않아 항공기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20에서 40km에 불과해 결국 상륙부대를 목격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미드웨이에서의 수색 실패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달카날 상륙부대는 태스크포스 61이라고 이름 지어졌고 호위 함대에는 항공모함 세로토가 엔터프라이즈 와스프를 비롯해 진주만 기습 당시 카리브해에 있어서 화를 면한 4만 5천 톤급 전함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순양함 11척, 구축함 25척 등 전체 규모는 82척에 이르렀습니다. (8월 7일) 새벽 2시 40분 상륙부대는 과달카날 섬 서쪽 끝부분 해상까지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과달카날 그룹과 북부 그룹이 분리돼서 북부 그룹은 툴라기 남쪽 해상으로 향했고 과달카날 그룹은 과달카날 북쪽 해상에 오전 6시경에 도착합니다. 상륙 당일 병사들은 오전 4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했고 오전 6시 15분경부터는 호위함에서 상륙 예정 지점에 포격을 가하고 공습도 이루어졌습니다. 8월 7일 새벽과 아침 과달카날과 툴라기 사이의 시라크 해협은 좋지 않은 날씨에 구름이 가득 끼어 일본군 항공 정찰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활기찼던 병사들이 대체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사이 수송선에서 상륙정들이 내려지고 미해병 제1사단의 과달카날 상륙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과달카날 공세 워치타워 작전이 시작되고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꾼 6개월간의 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툴라기를 비롯한 북부그룹 부대의 전투 상황은 조금 뒤로 미루고 과달카날로 상륙한 본대의 전투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전투단은 해병 1사단 제5연대 1, 2, 3 3개 대대 중 1, 3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B전투단은 해병 제1사단 제1연대 1, 2, 3 3개 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미해병 제1사단의 1개 대대 정원은 93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A전투단의 지휘는 리로이 헌트 대령, B전투단의 지휘는 클리프턴 케이츠 대령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들의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과달카날에 만든 비행장이었는데요. 해병 제1사단은 이전의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해병 제1사단의 제7연대는 예비병력으로 사모아에 배치되어 첫 상륙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10분경 제5연대 병력이 제1파로 과달카날 해안에 접근해 일본군 비행장 앞 해안에서 약 5.5km 떨어진 곳에 상륙했습니다. 상륙이 완료되는 동안 일본군의 저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어느 미군 장교에 의하면 일본군이 바보이든지 아니면 미군이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1년대 병력도 상륙을 시작하고 오전 11시 모든 상륙이 완료됩니다. 미군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비행장 점령을 위해 전진합니다. 먼저 1년대 병력은 남서쪽으로 전진하고 5연대 1대대 병력이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전진하는 사이 5연대 3대대 병력은 상륙 해안을 수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송선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지친 병사들은 물 보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정글 행군에 어려움을 느끼고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8월 7일 밤을 맞게 됩니다. 물 보급 문제 때문에 목이 말랐던 병사들은 코코넛을 쪼개서 갈증을 달래기도 했다고 합니다. 8월 7일 오후 8시까지 약 1만 명의 해병대 병력이 상륙을 완료했고 밴더그리프트 사단장은 남쪽의 산을 점령하기로 되어 있던 1년대 병력에게도 비행장을 먼저 점령할 것을 명령합니다.
병사들은 또한 첫날 식사는 시레션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942년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제5연대 1대대가 일루강을 넘어 전진을 시작합니다. 일본군의 저항이 없자 밴더그리프트 소장은 계속 해안가를 따라 전진을 명령합니다. 제5연대 병력은 오후 3시까지 쿠쿰 지역까지 장악합니다. 한편 제1연대 병력도 전진을 계속해서 8월 8일 오후 4시 일본군 비행장에 다다르고 비행장을 지키던 일본군이 전부 사라진 것을 목격합니다. 일본군과 노동자들이 힘들여 건설한 비행장을 미군이 손쉽게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밴더그리프트 소장은 점령 이후 한 달여의 짧은 시간에 일본군이 활주로 포함 많은 시설을 만들어낸 것에 인상을 깊게 받았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미 해병대는 황급히 철수한 일본군이 남기고 간 많은 물자들을 노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 지역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 부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미군의 상륙 당시 비행장 쪽에는 일본군 제11서령대가 룽가강 하류의 룽가 포인트를 기점으로 제13서령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3서령대의) 지휘관은 오카무라 토쿠나가 소좌, (11서령대의) 지휘관은 몬젠 테이 대좌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 병력은 300여 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노무자들이었습니다. 1만 명이 넘게 상륙한 미 해병대를 당해낼 방법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8월 7일 새벽부터 함포 사격과 미군의 상륙 정보를 들은 일본군은 13서령대는 노무자들과 함께 룽가간 서안으로 퇴각하고 강의 다리를 파괴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11서령대는 상당한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때 몬젠 대좌가 휘하 장병들이 통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11서령대는 혼란 속에 겨우 수십 명이 오카무라의 13서령대와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미군은 비행장 지역에서 일본군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함포 사격을 맞고 먹던 식사를 놔둔 채 황급히 철수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8월 7일 미군이 상륙하고 비행장을 점령한 후 일본군은 계속 서쪽으로 퇴각해서 마타니카우강 서안에 방어선을 만듭니다. 이때가 8월 8일 오전 4시 30분이었고 계급이 높은 몬젠 대좌가 중대장을 맡게 됩니다. 과달카날의 미군은 일본군의 저항 없이 너무나 쉽게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툴라기와 해상에서는 더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과달카날 상륙작전의 일환으로 툴라기의 일본군 부대가 미군의 공습을 당하고 대규모 미군 함대 출현 소식이 라바울의 일본군 본대에 전해진 1942년 8월 7일 아침 무렵 가장 먼저 이를 긴박하게 받아들인 것은 기지 건설과 주둔을 맡고 있던 일본 해군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솔로몬 제도를 맡고 있는 제8함대를 중심으로 신속한 반격 계획에 돌입합니다. 연락을 받고 곧 타이난 해군 항공대 소속 일식 육상 공격기 27대와 영식 함상 전투기 17대가 07시 55분 라바울을 출발해 과달카날 해상으로 향합니다. 이때 북앤빌에 있는 연합군 해안감시병이 미리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진주만에서도 일본군 암호를 해독해 과달카날의 미군에 알렸습니다. 이 편대는 오전 11시 15분경 과달카날 해상에 도착해 미군 상륙부대를 목격합니다. 라바울에서 과달카날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050km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150km입니다. 이때 공격대의 일원으로 일본 해군의 에이스였던 사카이 사부로가 참가했고 기내에서 사이다를 꺼내 마시려다가 터져서 뒤집어 쓴 이야기도 과달카날에서 등장합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과달카날 상공에 도착해서 70여 척의 함선들이 해협을 메우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고도 4000m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나 고도가 워낙 높아 미군 함선에 단 한 발의 명중탄도 내지 못합니다. 일본군 전투기들은 미군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인 후에 라바울로 귀환합니다. 이 공중전에서 미군은 와일드캣 전투기 9대와 돈틀리스 폭격기 1대를 잃고 일본은 총 6대의 항공기를 잃습니다. 이어서 오후 3시경에는 99식 함상 폭격기 9대가 다시 상륙선단을 공격하지만 미군 함정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한 채 5대의 함폭이 격추됩니다.
일본 항공기들이 견제하는 사이 과달카날 섬뿐만 아니라 툴라기에도 미군이 상륙했습니다. (1942년 8월 7일) 아침 미 해병대는 둘로 나뉘어 과달카날과 툴라기 지역에 상륙했는데요. 일본군의 저항 없이 상륙한 과달카날과는 달리 툴라기 지역에서는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큰 저항을 해왔습니다. 툴라기의 일본군은 쿠레 제3특별육전대 일부 병력과 요코하마 해군항공대 일부였는데요. 툴라기의 일본군을 지휘하던 미야자키 시게토시 대자는 미 해병대의 상륙이 시작될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일본군 지휘부로 보냈습니다. 미군 병력이 많고 아군은 최후의 1인까지 툴라기를 지킬 것이며 일본군의 무은 장구를 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툴라기 섬에 상륙한 미 해병대 부대는 제1 레이더 대대와 5연대 2대대 병력이었습니다. 이때가 8월 7일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툴라기 지역에 있던 일본군 항공기들은 상륙 전 공습으로 이미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미군은 섬의 북서쪽 해안가에 일본군의 저항 없이 무사히 상륙합니다. 미군은 계속 별다른 저항 없이 섬의 중심부 정글지대를 지나 계속 남동쪽으로 전진했고, 일본군은 섬의 남동쪽에 있는 280 고지 쪽에 모여서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이 고지는 동굴, 기관총 진지 등으로 요새화되어 있었고, 이곳을 점령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한 미군 지휘관들은 8월 7일 저녁때가 되자 다음 날인 8월 8일 280 고지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8월 7일 밤에 5차례에 걸쳐 미군 진지를 공격했으나 미군은 방어선을 끝까지 지켜내고 8월 7일 밤을 넘기는 데 성공합니다. 8월 8일 아침이 되면서 미군은 280 고지에 집중적인 공격을 가했고 8월 8일 오후 3시까지 툴라기 섬 전체를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군은 300여 명이 사망하고 미군은 36명 사망에 5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툴라기 섬 동쪽에 있는 타남보고와 가부투 섬에도 일본군 약 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고 미 해병대 제1공수대대가 먼저 가부투에 상륙했습니다. 일본군의 저항이 예상외로 완강했지만 지원 병력을 계속 보낸 미 해병대 이 자그마한 두 섬도 8월 8일 저녁까지 미군이 장악했습니다. 일본군은 거의 대부분이 사망했고 미군 사상자도 25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과달카날보다 먼저 만들어진 과달카날 북쪽의 일본군 기지가 전부 소탕되었습니다. 이제 전투는 과달카날 본섬에서 계속 벌어지게 되고 툴라기의 항구는 이후 과달카날 전투에서 미군의 배후 기지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42년 8월 7일 아침 과달카날 섬에 처음 상륙할 때 미군은 대형 수송선에서 이렇게 옆으로 그물을 타고 내려가서 상륙정에 올라갔습니다. 이 상륙정의 이름은 LCP-L, 랜딩 크래프트 퍼스넬 라지라는 이름이었는데 36명의 병력 수송이 가능하고 태평양전쟁 초중반기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상륙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모델은 출구가 따로 없어서 병사들이 배 위에서 뛰어내려야 했고 파도가 거의 없고 적의 공격도 없는데도 중심 잡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부 모델은 이렇게 앞을 열고 좀 더 쉽게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달카날에서 이런 상륙정을 이용하는 데 따른 문제는 상륙하는 병사들이 불편하다는 것 이외에도 하나 더 있었는데요. 미군은 병사들 이외에도 여러 보급물자들도 이 상륙정을 통해 운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급 상자들을 안에서 들고 힘겹게 밖으로 옮겨야 했고 물자 하역에 배정된 병력은 500명으로 많지 않았고 날씨마저 무더워 능률이 바닥이어서 8월 7일 밤에는 상륙정 150척이 하역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결국 8월 7일 밤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모든 하역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달카날 해안에는 탄약을 비롯해 보급물자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보급 문제는 미군뿐 아니라 나중에 일본군에게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상륙 첫날인 8월 7일과 다음 날에 걸쳐 미군의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미군은 과달카날에서 목표였던 비행장을 점령했고 일본군이 주둔하던 과달카날 북쪽 툴라기와 다른 작은 섬들도 점령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을 일본군이 아닌데요. 상륙 이틀째 날인 1942년 8월 8일부터 바로 여기 보이는 사보섬에서 과달카날 전역 첫 번째 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